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한 주 출발인 만큼 이번 한 주간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한 주간 이벤트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번 주에 또 금토회가 있어서 각자 이런 팩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융합돼서 시장을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각조각 내서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수출입을 발표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약 3%, 때론 7% 이상 감소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2015년과 2016년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7%가 아니라 GDP 성장률 6%대로 놓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입이 작년보다는 적어지는 것이 맞지만 얼마나 적어질지 그런 어떤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번 수출입 지표가 부정적이라면 결국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좀 땡겨서 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나옵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거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 예산을 이번에 국회 통과해서 반영이 되면 결국 정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금통위도 그 정부의 어떤 추경의 어떤 예산의 확대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현재까지 예상보다 과거의 추경에 대한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보다는 동결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과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총재되고 나서 4번의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4년 8월과 10월, 그리고 작년에 3월과 6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나 주가나 모든 게 좋아지지 않았다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는 것이 좀 아니다, 이것이 시장의 좀 판단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던 인하라던 시장은 좀 냉담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내린다는 것이 이제는 환율을 통한 어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의미인데요. 시장의 경기나 바닥이 완전히 죽었다면 그것까지도 먹히지 않는다, 그런 어떤 시장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일이죠. 미국의 어떤 7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리테일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나 쓰는지 그런 부분은 인덱스인데요. 오늘 새벽 끝나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7월 달 비농업 부분의 어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이 2달 정도 좋아졌다면,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5%에 맞춰졌다면은 그만큼 소매 판매는 좋아질 것이다 판단이 있어서 저 개인 판단으로는 결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악재, 그리고 미국발 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동결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에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갈지는 유가나 또한 환율이나 예상보다 또 다른 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팩트 의미로 봐서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